안녕하세요. 안재현 약사입니다. 오늘 주제는 알츠하이머 치매를 앓고 있는 분들이나 알츠하이머 치매를 예방하고 싶은 모든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내용인데요. 오늘 영상에서는 알츠하이머 치매 예방 및 치료제로 주목받고 있는 브로콜리 새싹에 들어있는 설포라판이라는 성분이 7가지 효능에 대해 설명드리고, 또 설포라판을 하루에 얼마만큼 섭취해야 하고, 또 설포라판 영양제를 고르는 구체적인 방법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는 브로콜리 새싹에 들어있는 설포라판이라는 성분을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이 설포라판이라는 성분은 존스 홉킨스 대학에서 무려 25년이 넘게 연구가 되었고, 마우스나 세포배양을 이용한 여러 연구에서 알츠하이머 치매의 증상을 완화시키는 데 도움을 주는 것으로 입증되었습니다. 설포라판 그게 뭐지? 라고 하시는 분들은 오늘 영상 내용을 주의 깊게 시청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설포라판을 지금부터 당장 복용해야 하는 과학적으로 검증된 7가지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설포라판을 섭취해야 하는 첫 번째 이유는 뇌 속의 염증을 없애주는 강력한 항염증 효과가 있기 때문입니다. 뉴욕타임스 베스트셀러인 알츠하이머의 종말이 저자이면서 임상에서 최초로 알츠하이머 증상을 완화시킨 브래데슨 박사에 따르면 알츠하이머 환자는 3가지 카테고리로 분류가 되는데요. 이 중 알츠하이머의 가장 흔한 유형은 만성적인 높은 뇌 염증으로 인해 발병되는 알츠하이머 치매입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그래프는 2015년에 발표된 한 논문에 있는 그래프인데요. 알츠하이머 환자 532명을 조사한 결과 오른쪽의 대조군에 비해 왼쪽의 알츠하이머 환자에서 염증 수치 hs-CRP가 훨씬 높게 나타났습니다. 염증이라는 건 우리 몸의 면역 체계에 존재하는 일종의 보호 반응입니다. 하지만 이런 염증이 수개월 또는 수년간 장기간 지속되면 뇌의 환경을 파괴하게 됩니다. 우리 몸의 세포 내부에서는 염증 반응이 NF-kappaB라고 하는 마스터 스위치에 의해 조절되는데요. 설포라판이 치매에 도움이 되는 메커니즘은 바로 이 NF-kappaB라는 스위치를 강력하게 억제하면서 염증 반응을 줄이기 때문입니다. 설포라판이 항염증 효과가 있다는 사실은 그래프에서 보시는 것처럼 브로콜리 새싹을 섭취한 초기에는 염증 수치가 눈에 띄게 줄어들었지만 섭취를 중단하면서 염증이 다시 증가하는 것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알츠하이머에 유전적으로 더 취약한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APOE4라고 하는 유전자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통계에 의하면 APOE4 유전자가 없을 경우 알츠하이머가 발병할 확률은 9%입니다. 하지만 APOE4 유전자를 가지고 있을 경우에는 알츠하이머 발병률이 50%로 급증하게 됩니다. APOE4 유전자가 왜 이렇게 위험한 걸까요? 연구에 의하면 APOE4 유전자가 알츠하이머 병의 위험을 높이는 이유 중 하나는 염증 반응을 증가시키는 경로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미국 보스턴 대학에서 진행한 연구에서는 APOE4 유전자를 보유하고 있으면서 동시에 염증 수치가 높았을 때 알츠하이머 치매의 발병률이 매우 높아진다는 것을 밝혔습니다. 설포라판을 복용해야 하는 두 번째 이유는 설포라판이 치매의 진단에 중요한 바이오마커인 아밀로이드 베타와 타우 플라크를 감소시키기 때문입니다. 알츠하이머 환자의 뇌에 MRI를 찍어보면 뇌 사이사이에 찌꺼기 같은 플라크를 발견할 수 있는데요. 아밀로이드 베타와 타우 단백질 모두 산화 스트레스를 발생하는 등 다양한 경로로 뇌 기능을 방해하는 것으로 밝혀진 바가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아밀로이드 베타와 타우 단백질은 오랫동안 집안 청소를 안 해서 먼지가 막 서로 엉켜서 굴러다니는 쓰레기 같은 건데요. 서울대에서 밝힌 연구 결과에 의하면 설포라판이 유도하는 CHIP라는 단백질이 아밀로이드 베타와 타우처럼 잘못 얽힌 단백질을 청소하고 배출시키면서 알츠하이머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유전자 변형으로 제작된 치매제를 이용한 연구에서 설포라판 2개월 동안 먹인 결과 아밀로이드 베타는 60% 이상, 타우 단백질은 7에서 80% 이상 감소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불어 이 연구에서 매우 유명한 결과는 설포라판을 투여받은 쥐들한테는 기억력 상실이 보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설포라판을 복용해야 하는 세 번째 이유는 설포라판이 열 충격 보호 단백질이라는 특수한 단백질이 만들어지는 것을 도와주기 때문입니다. 사우나에 가보신 분들은 지금 화면에 보이는 포스터를 보셨을 수도 있는데요. 사우나로 유명한 핀란드에서 조사한 바로는 사우나를 다니는 빈도가 높을수록 알츠하이머병 발병률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우나는 엔돌핀을 증가시키고 땀을 배출시킴으로써 해독에도 도움이 되는 등 건강에 이점이 많은데요. 그런데 이런 것보다 더 중요한 뇌 건강에 도움이 되는 것이 바로 열충격 보호 단백질의 생성입니다. 우리 몸은 높은 온도에 노출되면 세포 단백질의 형태와 기능이 망가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단백질을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 몸에서는 세포의 단백질을 둘러싸서 보호하고 조직을 강화하는 열충격 보호 단백질을 만들어냅니다.
열충격 보호 단백질에 대한 한 흥미로운 이야기가 자폐아동의 연구에서 알려진 바가 있습니다. 자폐증은 비언어적 의사소통, 운동기능 장애 등을 특징으로 하는 치료가 상당히 어려운 신경 발달 장애인데요. 그런데 흥미롭게도 자폐 아이들이 열이 나면 증상이 호전된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치매가 있다면 설포라판을 섭취해야 하는 네 번째 이유는 설포라판이 중금속 해독에 도움이 되기 때문인데요. 브래데슨 박사에 따르면 알츠하이머가 발병하는 원인 중에 하나는 중금속이 뇌에 쌓이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생선류에 들어있는 수은, 담배 연기 속의 카드뮴, 그리고 쿠킹 오일의 알루미늄, 통조림 캔에 들어있는 납 등은 일상에서 우리가 아주 자주 노출되는 중금속들인데요. 다행히도 우리 신체는 이런 중금속을 해독시키고 배출할 수 있는 자체적인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때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한 성분이 바로 여러분에게도 익숙한 글루타치온인데요. 글루타치온 중금속과 결합해서 소변으로 배출이 됩니다. 설포라판이 치매 환자에게 최고의 성분으로 꼽히는 이유는 바로 이 글루타치온의 생성을 촉진시켜서 중금속의 배출을 돕기 때문입니다. 최근 한 연구에서 설포라판을 단 7일 동안 섭취했을 때 뇌세포 내 글루타치온 레벨을 32%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반적인 캡슐 제형의 글루타치온 섭취를 조사한 연구에서 글루타치온 수치가 일주일 후에도 변하지 않고 6개월 후에야 겨우 30% 증가했다는 것과 비교한다면 설포라판을 섭취하는 것이 훨씬 빠르고 더 효과적이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설포라판이 해독 과정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 보여주는 한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중국 치동이라는 지역은 급속한 산업 성장으로 인해 세계에서 대기오염이 가장 심한 도시 중 하나로 꼽히는 지역인데요. 존스 홉킨스 대학의 연구원들은 설포라판이 오염된 대기에 함유되어 있는 벤젠이라는 발암물질을 해독하는 능력을 조사했습니다. 중국 치동 거주민 300명은 설포라판 3개월간 섭취했는데 이 기간 동안 소변으로 배출되는 벤젠의 양이 무려 61% 증가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설포라판이 발암물질을 없애고 중금속을 해독하는 그런 능력은 NRF2 경로를 활성화시키기 때문입니다. NRF2라는 용어가 아마도 많은 분들에게 상당히 생소할 텐데요. 비타민과 미네랄 같은 영양제를 생각하면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영양 성분이라는 건 시간이 지나면 몸에서 빠져나가고 없어지니까 다시 보충해줘야 한다는 메커니즘만을 생각하실 거예요. 하지만 설포라판은 그와는 전혀 다른 메커니즘으로 작동을 합니다. 설포라판은 결핍된 것을 이렇게 채워주는 것이 아니라 유전자를 깨우는 메신저로서의 역할을 합니다. 좀 더 풀어서 설명드리면 설포라판은 우리 몸을 산화 스트레스부터 보호하는 ARE라고 하는 유전자 부위를 활성화시켜서 해독이나 항산화와 관련된 효소들이 잘 만들어질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어서 설포라판을 복용해야 하는 다섯 번째 이유는 설포라판으로 인해 생성되는 강력한 항산화 효소 때문입니다. 앞서 설포라판을 섭취하고 나서 일주일 후에 글루타치온 수치를 32% 증가시킨다고 말씀드렸지만 글루타치온은 설포라판이 효과 전체를 생각한다면 빙산의 일각에 불과합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리스트에서 알 수 있듯이 설포라판은 수많은 항산화제와 해독효소의 유전자를 활성화시켜서 생산을 촉진합니다. 많은 분들께서 비타민C, 비타민E, 코큐텐 그리고 글루타치온과 같은 항산화제에 대해서는 많이 들어보셨고 또 어느 정도는 알고 계실 거예요. 물론 이런 성분들도 중요하지만 항산화 시스템을 실질적으로 가동하는 것은 SOD, 카탈라제, 글루타치온 폭시데이즈 같은 항산화 효소입니다. 설포라판이 이처럼 강력한 항산화 효과를 발휘하는 이유는 현재 알려진 천연물질 중에서 가장 강력하게 NRF2 경로를 가동시키기 때문입니다. 더군다나 그런 강력한 효과와 더불어 설포라판은 아주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항산화 효과를 발휘하는 장점을 가지고 있는데요. 설포라판은 비타민C와 같은 일반적인 성분들과는 다르게 겨우 몇 시간이 아닌 며칠 동안 지속되는 항산화 활성을 발휘합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차트를 보시면 오렌지 주스, 녹차, 그리고 블루베리는 하루만 지나도 항산화 수치가 뚝 떨어지는데 반해 설포라판은 놀랍게도 4일이 지나도 유지가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설포라판 복용을 고려해야 하는 여섯 번째 이유는 알츠하이머 모델 쥐 실험에서 설포라판이 BDNF라는 물질의 분비를 증가시키기 때문입니다. BDNF는 BDNF 유전자에 의해 만들어지는 뇌 안에 있는 단백질인데요. 신경계를 성장시켜주는 신경영양인자의 일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2017년에 서울대 김지영 연구교수팀이 국제학술지에 발표한 논문에 의하면 설포라판이 BDNF라고 하는 뇌의 특정 단백질 발현을 유도해서 치매나 자폐증 같은 신경계 질환을 예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제시되었습니다. 이 연구에서 브로콜리 새싹에 들어있는 설포라판이 뇌 안에 있는 BDNF 단백질 유전자를 강화시키도록 장기적으로
DNA 변화를 일으켜서 도움을 준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BDNF가 선천적으로 부족하거나 또는 성장기 청소년이 지속적으로 설포라판을 흡수하면 뇌 발달을 도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설포라판을 섭취하는 7번째 마지막 이유는 설포라판이 다양한 뇌 질환의 치료 효과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기 때문인데요. 예를 들면 설포라판은 자폐 스펙트럼 장애에 대해 효과적이면서도 안전한 치료법인 것으로 입증이 되었습니다. 2014년에 설포라판을 섭취한 어린이는 자폐 점수가 34% 감소되었다는 연구 결과가 있었는데요. 이러한 사실은 다른 연구들에서도 반복적으로 확인되어서 설포라판이 이제 자폐증 치료법의 한 가지로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 나오는 2020년 자료는 설포라판과 자폐증에 관한 여러 연구들을 검토한 논문인데요. 해당 리뷰의 결론은 설포라판이 안전하고 효과적인 자폐 스펙트럼 장애 치료법이라는 것입니다. 총 5개의 설포라판과 자폐 스펙트럼 연구를 검토한 결과 설포라판이 자폐 증상을 치료하는데 효과적이면서도 안전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2018년에 한 연구에 따르면 설포라판은 조현병과 정신분열증의 치료에도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연구는 매우 성공적이어서 존스 홉킨스 대학의 연구교수인 아키라 사와는 향후 연구에서 설포라판이 정신분열증 발병 위험이 있는 사람들에게 증상이 시작되는 것을 예방, 지연 또는 둔화시키는 방법으로 제공할 수 있는 안전한 보충제임을 보여줄 수 있다라고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 설포라판이 뇌 건강을 위한 탁월한 성분인 것을 보여주는 과학적 연구들은 이외에도 무수히 많이 있는데요. 파킨슨병, 다발성 경화증, 헌팅턴병, 루게리병, 외상성 뇌손상, 뇌성마비, 태아알코올 증후군 장애와 같은 신경장애에 대해 수년간에 걸친 많은 세포 배양 및 주의 연구가 이러한 장애들의 치료에 설포라판이 도움이 될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알츠하이머 치매 예방과 치료를 위해 설포라판을 반드시 복용해야 하는 7가지 이유에 대해 설명을 드렸는데요. 그러면 설포라판이 과연 얼마나 안전한지가 또 궁금하실 거예요. 다소 많은 양의 설포라판을 사용한 연구에서도 심각한 부작용은 보고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브로콜리에서는 설포라판 양이 매우 소량이고 또 브로콜리를 먹어도 부작용이 없다는 점을 생각해 보면 당연한 결과입니다. 특히 알츠하이머병에 사용되는 많은 처방약들이 여러 가지 부작용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또 다른 괜찮은 선택이 될 수 있죠. 이제 설포라판 섭취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가장 먼저 알고 계셔야 할 것은 하루에 최소 4.4mg의 설포라판을 섭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존스 홉킨스 연구에 의하면 대기 중의 오염물질인 벤젠을 해독시키기 위해서는 최소 4.4mg의 설포라판이 필요하다고 밝혀졌기 때문입니다. 설포라판을 복용하는 방법에는 브로콜리 새싹을 직접 섭취하는 방법과 보충제를 섭취하는 이 2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브로콜리 새싹을 직접 먹는 경우에는 하루에 얼마나 먹어야 하는지 궁금하실 거예요. 25년 이상 설포라판을 연구해온 제드 페이 박사에 따르면 신선한 브로콜리 새싹을 하루에 30g 정도는 섭취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브로콜리 새싹을 먹는다는 것이 생각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우선 브로콜리 새싹에 함유되는 설포라판은 와사비처럼 쓴맛이 강하고 특유한 향이 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브로콜리 새싹은 식중독 위험성도 있어요. 새싹은 습한 환경에서 자라기 때문에 대장균, 리스테리아, 살모넬라균 같은 세균이 번식할 우려가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캐나다와 같은 나라에서는 어린이, 임산부 또는 노인의 경우에는 브로콜리 새싹을 함부로 섭취하지 말 것을 경고하고 있다고 합니다. 보충제의 경우에도 주의해야 할 점들이 있는데요. 첫 번째로 설포라판은 실온에 방치되거나 액체와 혼합이 되면 성분이 소실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브로콜리 새싹 음료를 먹는 것은 설포라판의 함량을 보장할 수가 없어요. 둘째로 보충제를 선택할 때 고려해야 할 점은 글루코라파닌이 얼마나 함유되어 있는지입니다. 브로콜리 새싹에 들어있는 글루코라파닌이라는 성분이 미로시나제라는 효소에 의해 설포라판으로 바뀌게 되는데요. 설포라판은 오직 글루코라파닌으로부터만 생성이 되기 때문에 글루코라파닌의 함량이 제일 중요합니다. 하지만 연구에 의하면 글루코라파닌의 함량은 브로콜리 품종이나 자란 시기에 따라 차이가 날 수 있어서 되도록이면 글루코라파닌의 함량이 높은 것을 선택하는 것이 좋아요. 마지막으로 참고할 점은 보충제 자체에 가급적이면 미로시나제 효소가 첨가되어 있는 제품을 선택해야만 설포라판을 제대로 많이 섭취할 수 있습니다. 연구에 의하면 미로시나제 효소가 함께 함유된 제품의 경우에는 설포라판이 3배 이상 더 많이 만들어지기 때문입니다. 설포라판 보충제를 선택하실 때는 방금 말씀드린 3가지 사항을 유념해서 선택하시면 좋은 제품을 고르실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설포라판 제품을 선택하시는 데 있어서 한 가지 도움이 될 만한 자료가 있습니다. 현재 설포라판에 대해 조사한 모든 연구들을 리뷰한 논문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보충제가 임상시험에 가장 많이 사용되는지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지금 화면에 나오는 말리큐스 저널에 실린 논문을 보시면 2020년 이후 설포라판 연구에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는 제품은 아부마콜이라는 제품인데요.
이 제품 설포라판 연구의 권위자인 제드 페이 박사가 추천하는 제품이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와 같이 브로콜리 새싹에 들어있는 글루코라파닌으로부터 만들어지는 설포라판이라는 성분은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우리 뇌를 보호하고 강화시키는 매우 특별한 천연 물질입니다. 현재 알츠하이머 환자를 대상으로 설포라판인 효과를 조사한 연구가 중국에서 진행 중이라고 하는데요. 결과는 더 지켜봐야 하겠지만 지금까지 발표된 여러 논문들을 보면 설포라판이 분명히 뇌 건강에는 물론이고 알츠하이머 치매나 자폐증 같은 질환에도 큰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여러분에게 조금 생소하실 수도 있는 브로콜리 새싹에 들어있는 글루코라파닌으로부터 만들어지는 설포라판 성분의 알츠하이머 치매에 대한 효과와 그 밖에 설포라판이 여러 가지 가능성에 대한 내용으로 영상을 만들어 보았는데요. 저도 이번 영상을 제작하면서 설포라판이라는 성분이 참 매력적이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만병통치약 같기도 하더라고요. 알츠하이머 치매 또는 자폐 스펙트럼 장애 같은 질환들에 대해 현대의학이 가지고 있는 한계를 지금은 누구나 어느 정도는 인지를 하고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설포라판은 무엇보다도 안전하기 때문에 한번 시도해 볼 만한 가치가 있는 성분인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컨텐츠 내용이 좀 어렵고 길었는데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안전약사 채널 구독 버튼 한 번씩 눌러 주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